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번영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바로 중국의 정치체제,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냐라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회의가 오픈됐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얼마 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암살하려 했던 청부 살인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이 지금 홍수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 자연의 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요즘 불량국가들 사이에서는 적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노린 청부 범죄가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이란이 미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보부 소속의 요원이 미국에서 이른바 킬러를 고용해 당시 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당시 공작을 주도한 용의자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현지 시각 8월 10일 기소됐다고 미 연방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요원인 샤흐람 푸르샤피를 체포해 기소했으며, 그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30만 달러에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를 이용해 제거하려 했다라며 공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또 다른 암살 대상 인물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 샤흐람 푸르사피는 존 볼턴을 30만 달러에, 폼페이오를 100만 달러에 제거하려 했으며, 평상시 경호 요원이 붙는 이들 인사를 보다 쉽게 제거하기 위해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추적해 제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들 인사를 제거하려 했던 것은 이들이 이란에 대한 체제 전복 공작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7월 12일 CNN 방송에 출연해 베네수엘라 등 몇몇 적성국을 상대로 쿠데타를 준비한 적이 있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란 암살 요원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하자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 8월 11일 성명을 내고, 만약 이란이 미국인을 상대로 한 공격에 나서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경고 직후 이란 인근 해역에 파견된 두 척의 원정 해상 기지함 항해 사진을 공개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대국의 특정 인물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암살 공작을 시도하는 것은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자주 보이는 행태인데요. 최근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경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정보국장을 암살하기 위해서 킬러를 고용했다가 체포됐던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을 체포해서 오랫동안 기소 작업을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정권 바뀐 지 오래됐으니까 트럼프 시대에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이들을 각각 30만 달러와 100만 달러에 암살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이란의 체제 전복, 쿠데타를 일으켜서 체제 전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폼페이오는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그 최고 책임자, 지시를 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복한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면서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돈을 전달하고 주고받고, 자, 이제 이 돈이야 너 줄게 하고 이제 돈 사진 보여주고 이런 텔레그램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자료 증거를 수집을 했고, 자, 이럴 때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암살 사건 저질렀던 일 있죠. 이한영 씨를 자기 집 앞에서 암살해버렸고요. 그리고 박상학 대표 암살 당할 뻔했죠. 지하철역에서 그 만년필에 있는 독침으로 암살 당할 뻔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왔죠. 이제 이 탄저균 뭐 이런 것들로 예상되었던 이런 비닐봉지가 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밀가루였고, 김관진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 라는 이런 편지와 함께 이제 이렇게 협박을 했고, 당시 또 하태경 국회의원도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에 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배달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편의점 택배로 붙였는데 이 소포를 잡혔죠. 그 CCTV 때문에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좌파 백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생적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주변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려 한 자들을 검거하고 그걸 이제 기소를 하니까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이 니들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 사진을 특별한 언급 없이 딱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이란 호르무즈의 바로 앞에 있죠. 오만 해상에 작전하고 있는 이 해상 원전 기지입니다. 여기에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출격을 하는 원전 기지니까 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암살하려 했어?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지금 니들 바다 앞에 2대나 띄워놨어. 하나만 있어도 미구엘 키스 같은 거 우리나라에 그때 백령도 앞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2대나 띄워놨어. 대규모로 니들 침투 암살 작전 우리 할 수 있어. 조심해. 라는 경고를 미국이 보내는데 앞으로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이 적어도 올해 중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몇 달 동안 복구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가 침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남북한 모두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주요 도시와 시설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의 핵실험이 당분간 불가능해졌다고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현지 시각 8월 10일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냈으며 북핵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하이노넨 전 차장은 최근 몇 주간의 폭우가 영변과 평산, 풍계리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이들 시설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의 지적대로 북한은 7월 말부터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밀집된 영변 일대는 하루 사이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고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일대 역시 1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조선중앙통신의 기상특보를 통해 14일부터 15일 사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일대, 청천강과 대동강 상류지역, 함경도 내륙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게는 100mm, 많게는 300~40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남도 길주군 일대에는 일부 지하시설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38 로스 역시 최근 몇 주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4번 경도도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함경도 지역은 8월 하순까지 크고 작은 비가 올 예정이어서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침수 복구로 인해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로 9월을 넘길 경우 10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3년임 등 중국 변수로 인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정치적 부담으로 핵실험 강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중국과의 관계 파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올해 중에 핵실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핵실험은
결연히 반대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북한이 움츠리고 있죠. 왜냐? 시진핑 3년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핵능력 고도화는 중국의 방임 때문이다. 또 우회 지원 때문이다. 이런 의심, 의혹,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 너무나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3년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불법 핵 개발에 대한 파문을 던지게 되면 바로 옆에서 또 북한을 통제하는 형제국가라고 하면서 이거 뭐 했냐? 시진핑 넌 능력이 없잖아. 시진핑 집권 시기에 완전히 그냥 북한이 핵능력이 고도화돼 버렸으니까 라고 해서 3연임의 저해 요소로 지금 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결연히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10월 달에 핵실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당대회가 10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럼 언제 하냐? 그래서 9월에 할 거다 이런 한다면 9월에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도 이 비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우리보다 이 치수가 더 잘 안 되는 북한은 비슷한 양의 비가 왔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겠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북한에도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3.8 로스가 이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이 비 피해를 입었다.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다 쓸려 내려갔다. 그리고 잠겼다라고 하는 이런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사진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북한은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10월에 시진핑이 3년임을 성공하는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포 직후에 또 재를 뿌린다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힘들게 됐다. 정말 비가 우리 이재민들을 양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 평화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마 좀 유지시켜줬다라는 의외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10월 달의 당대회는 그냥 거수기획할만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이다이허 회의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인 중국 공산당 전현직 최고위 지도부의 비밀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여러 악재에 시달렸던 시진핑이 이번 회의에서 당 원로들과 반대파들을 확실하게 찍어 누를 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년 8월 휴가철에 허베이성 진앙다오시 베이다이허 구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현직 최고위 지도부의 비밀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지난주 시작됐으며 이를 위해 중국 국가 지도부가 열흘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복수의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 리셉션 이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이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전원이 자취를 감췄다며 8월 초중순 지도부의 집단적인 응거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짜를 8월 8일경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쳐 현재의 형세를 살피고 전체 국민을 도모하며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라는 같은 메시지를 8월 1일부터 연일 내보냈는데 이런 메시지가 8월 7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다이허 일대의 강화된 보안 조치와 중국군의 군사훈련도 8월 8일 회의 개막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베이다이허구 전역에 테슬라 자동차 등 일부 민감한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회의장 주변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병력이 대거 증강 배치되었고 6일부터는 베이다이허 앞바다에 집결한 해군 함대가 실탄을 쏘며 고강도 군사훈련을 겸한 경계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954년부터 매년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전 현직 최고위 지도부가 휴가를 겸해 비밀리에 모이는 정치 이벤트로 베이다이허구 서쪽 해변 일대의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대규모 고위 관료 전용 리조트 시설에서 열립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회의 의제로 시진핑의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 주석 3연임에 관한 건, 미중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만 문제 해법, 심각한 전염병 확산과 공중보건위기, 경제위기 등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에서 중국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주하이칭 박사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당 원로 그룹이 시진핑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진핑은 전년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시진핑이 지고 리커창이 뜬다는 시샤리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베이다이허 회의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21일 시진핑 주재 정치국 집체 학습에 정치국 의원 18명 가운데 7명이 무단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도 관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도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시진핑이 이번 회의를 별탈 없이 끝내고 올가을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북대하 진앙다오 인근에 있는데요. 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나는 가봤습니다. 앞에 아주 거창한 이런 정문이 있고 거기에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자,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볼록한 이 반도 부분이고 여기 이제 프라이빗 비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붕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호화로운 빌라들이 183채가 있어서 여기 이제 위치 좋은 곳, 더 호화로운 곳은 뭐 제일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원자바오 전 총리, 주룽지 전 총리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고 원자바오나 주룽지 같은 경우는 시진핑을 지속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프라이빗 비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빌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에 뭐 육로로 어떻게 하든 접근할 수 없고 해로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해로는 지금 이 베이다이허 앞에 이민해방군 해군들이 지금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미국을 비롯한 이런 중국의 적성국들이 전투기 또는 폭격기를 동원해서 폭격하러 못하게 오지 못하게 여기에서 지금 방공함들을 배치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하게 광역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고 인근에 지금 중국 군용 헬기가 초계를 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뭐 이 집에 모여서 의논 좀 하자. 오늘 저녁엔 저 집에 모여서 의논 좀 하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총 의견을 집계를 하는 뭐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시진핑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하는 직책 학습을 할 때 이 중앙정치국 위원 18명 중에서 시진핑 빼면 17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7명이 불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쉬치량 이 사람은 공군 상장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죠. 거기 부주석이 2명 있는데 그 부주석 쉬치량 또 여기 또 군인 1명 있죠. 이 장여우샤 이 둘이가 불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부총리예요. 이 사람은 지금 리커창 계열이라고 하는데 불참했고 여기 리캉 또 여기 그러니까 뭐 베이징 상하이 총석이 또 텐진 총석이 또 여기 뭐 베이징 총석이 이런 사람들 불참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진핑 계열로 알려져 있는데 불참했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이 사람도 불참했어요. 그래서 혹시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텐진, 베이징, 상하이 당서기 같은 경우는 시진핑 계열로 알려져 있는데 안 왔으면 이거 뭔가 갈아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정말 관계가 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외교를 시작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국익은 시진핑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는 것이 좋으냐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실 겁니다. 이 베이다이허 회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이 베이다이어 회의 직전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대만에 방문하고, 너희들 대만 문제 뭐 하냐? 미국하고 관계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뭔가 시진핑을 비난하는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해주기 위한 어프로치가 아니었나, 또 서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공교롭게도 이 베이다이어 회의 직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하고 완전히 파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합돼서 시진핑의 권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